자, 1장 3절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자, 이 절에서는 벡터를 이용하여 R3에서의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와 관련된 그런 거리 문제를 최단 거리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전에 실제로 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개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평면에 있지 않은 한 점 사이에서의 평면과의 최단 거리라든지 등등. 궁극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최소 자승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서 충분히 그 이전에 배웠던 복잡한 내용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에서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평면을 이렇게 표시하죠. 직선을 R2에서의 직선을 이렇게 표시하죠. 변수가 두 개 있는 거. 왜냐하면 y 이퀄 이렇게 표시하면 뭐 알파 x 플러스 베타로 풀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축 값에 x 값에 대해 해당하는 y 값이 있으니까 평면상에서 점들로 이어질 거고 그 점들을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직선이고. 그리고 이게 직선인 것은 이게 다 x가 디그리가 1이고 y도 디그리가 1이죠. 리니어죠. 리니어라는 의미가 뭐예요? 라인이라는 소리예요. 리니어, 라인이요. 라인에서 리니어 선형 방정식이라는 소리는 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라인이 그냥 라인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평면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방정식에 먼저 벡터 방정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죠. 자, R3 안에 있는 어떤 벡터 방정식, 여러분들이 R2에서의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배웠으니까 R3 안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표시되냐? 이 3차원 공간에도 이와 같이 직선이 존재하죠? 그렇죠? 3차원 공간에 자 하나 갖고 딱 세워놓으면 하나의 라인이죠? 그렇죠? 자, 그 라인의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라인은 어떤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떤 벡터가 하나 있다 그러면 벡터가 ABC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벡터가 있죠. ABC 방향으로 가는 크기가 있는. 자, 그것이 어떤 점을, 그럼 여기 이런 라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 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하는 게 쉽겠다. 자,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가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벡터는 이 점을 지나는 x0란 이 점을 지나는, 이 p0라고 했네요. P0란 이 점을 지나는 이 방향으로 이 크기의 벡터라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는 이런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벡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쉽죠? 이 벡터에다가 그 점을 더해주면 그만큼 이동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즉, 이 벡터가 A라는 벡터라고 한다면 이 벡터는 P0 플러스 A가 되겠죠. 근데 A가 된다면 요 A는 요 벡터 딱 요 크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건 라인이었죠. 라인이 된다면 여기에다가 더 크게 만들든지 더 작게 만들든지 또는 음의 방향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상수배를 해주면 이게 쭉 늘어나서 라인이 되죠. 그 얘기를 여기다 해준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즉 라인은 TA가 되고 그것을 이동시키면 그러면 한 점에서 그걸 이동시켰으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 벡터가 여기서 이런 벡터가 있었는데 이 점을 통과하는 이런 벡터를 생각한다면 이 점을 지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생각한다면 그거를 두 벡터 사이에 점을 빼준 다음에 그만큼 그러니까 요 벡터 생각한다면 요 점에서 요 점을 빼주면 크기가 같은 요 벡터가 똑같은 벡터가 나오죠. 그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그 ABC 방향으로 있으면서 라인이 되니까 이런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라인은 뭘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라인은 요 P점을 지나는 P낫을 지나는 이 라인은 여기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P0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P가 위에서 봤던 우리가 이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라인은 뭐냐면 요 벡터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방향과 크기가 같은 벡터가 요 벡터인데 그것을 상수배에서 라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A라는 벡터가 있었죠. 그 A라는 벡터의 상수배 있었으니까 라인이 됐죠. 그 라인을 P0만큼 옮겨줬죠, 위치를.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요 라인이었죠. 그러니까 라인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벡터를 가지고 라인을 표시해서 이거에 라인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인의 벡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을 분석해 보면 P는 이런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P0는 이 주어진 점이고 A란 벡터의 상수배를 줬으니까 이렇게 표시됐죠. 이것은 두 벡터의 상등의 정의를 이용하면 X는 요것과 같고 Y는 요것과 같고 G는 G not 플러스 TX, TC하고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 풀어쓴 거, 요 풀어쓴 것을 다시 T로 분리하면 X-X not을 A로 나눠주고 또 Y-Y not을 B로 나눠주고 G-G not을 C로 나눠주면 이게 다 T로 다 똑같죠? 이렇게. 그럼 T가 같으니까 어떤 상수라고 하고 걸 무시해버리고 바로 남는 것들, 요 상호 관계식, 요 관계식이 원래식하고 똑같아지죠? 그렇죠? 같은 의미를 갖게 되죠? 그대로 전개한 식이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표시한 것을 여기에 T라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서 세 개의 식으로 라인을 표시한 것이죠. 요걸 매개 변수 T가 포함되는 방정식이라 해서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요것은 서로 X축, Y축, G축에 대해서 각각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칭 방정식이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라인을 벡터 방정식 또는 매개 변수 방정식 또는 대칭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네는 좀 일어나서 있는 게 좋겠네. 일어서서 있으시오. 좀 옆으로 자리 좀 비켜서 뒷사람이 보이게. 그래요.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벡터 A의 평행한 직선 방정식을 그러면 표현할 수 있겠죠? 직접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 P는 요 P 나점 플러스 TA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각각 XY G축에 대해서 대응하는 컴포넌트끼리를 상등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대칭 방정식 풀었으면 여기서 t를 분리해서 y-2를 2로 나누고 x-1을 -3으로 나누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매개 대칭 방정식도 구할 수 있죠. 쉽게 그냥 따라 할 수 있겠죠? 벡터 방정식을 만들기도 쉽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벡터 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하죠? 실제로 이 개념이 여러분들은 지금 3차 공간에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게 4차원, n차원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n차원 공간에서 어떤 벡터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다른 그 선상에 있지 않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이 점 더하기 이 벡터에다 상수배한 걸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벡터 방정식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n차원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라인의 방정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는 3차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지속적으로 수상적인 공간, n차원 공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은 그동안 배웠던 3차원 공간까지 얘기를 해서 그런 그 복잡했던 개념을 일반화된 개념에서 한 번에 다 조망해줘서 리뷰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자네 이름이 뭐죠? 자네도 좀 서 있어. 잠시. 예제 1. 자, 예제 1에서는 그런 지금 얘기했듯이 점을 주고 벡터를 준 다음에 이 점을 지나고 이 벡터의 평행한 직선을 두 가지 또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준 것입니다. 자, 예제 2번은 점 두 개를 주고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차이가 뭐죠? 점 하나는 있고 벡터가 필요하죠? 그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 PQ의 차이를 구할 수 있죠? P에서 Q로 가는. 그러면 요 두 개에서 빼면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지죠? 그 벡터는 이 벡터가 아니에요. 이 벡터는 이 벡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점에서의 벡터하고. 우리가 이 라인을 구하려면 이 벡터를 이 라인을 통과하는 걸로 옮겨놔야 되죠. 원점, 이 한 점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그 부분을?
자, 봅시다. 이 P점이 있고 Q점이 이렇게 있죠. P점이 있고 Q점이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축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여기서 이걸 뺀 벡터 PQ는 어떤 벡터예요? 이 벡터죠? 이 벡터가 아니라 이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점을 지나는 라인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 벡터 PQ의 이 벡터가 PQ예요. 뺀 이 차이를 구한 거는 원점에서 하는. 이걸 구하려면 이 라인은 뭘로 표시되냐면 P점 더하기 T의 PQ 벡터 이렇게 돼야지 비로소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라인이에요. 이 차이 알겠죠? 두 점을 주면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한 점을 주고 한 벡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죠? 그걸 상등을 이용해서 풀었을 수도 있고 그걸 분리시킬 수도 있고 대칭 방정식, 매개 방정식을 원하는 대로 세 개를 다룰 수 있죠? 자,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 이제 R3에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자, 지금은 라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평면. 한 점을 지나고 0이 아닌 벡터의 수직인 벡터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한 점을 지나고 어떤 0이 아닌 벡터 하나가 있어요. 한 벡터가. 한 n이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한 벡터가 있어요. 한 점을 지나고. 이것과 이 벡터와 수직인 벡터들. 어떤 게 있어요? 하나의 벡터가 있죠? 이것과 수직인 벡터가 어떤 거예요? 이 벡터와 수직인 벡터들은 어떤 거예요? 이게 수직인 벡터죠? 이것도 수직인 벡터죠? 이게 다 수직인 벡터죠? 그게 이루는 건 뭐예요? 평면이죠? 이 벡터와 수직인, 하나의 벡터와 수직인 벡터들이 만드는 건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와 수직인 벡터들이 만드는 집합을 표현하라 그러면 이거는 평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즉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평면의 방정식. 자, 그 평면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주 쉬워요. 자, 한 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평면은 평면인데 이 안에 한 점이 있다는 소리죠. P낫이라는 한 점이. 그게 이루는 평면이죠. 이 점이 아무 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하나의 P낫이 있다고 하면 자, 이 P낫에서 아무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P낫에서 P, 어느 벡터건 임의의 P 벡터를 주고 그러면 이 두 개 사이 P 점을 주면 이 두 점 사이의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미지수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P나에서 P까지의 벡터를 생각하면은 요 벡터하고 요 N 벡터하고가 직교이게 하는 요 P들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직교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까 내적에서 배웠듯이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곱해서 내적해서 0만 되면 되는 것이죠. 즉, 이 점을 ABC로 줬으니까 N을 요 벡터는 미지수 XYG를 포함해서 요런 벡터로 표현되고 요 두 개를 곱하면 이걸 0이 돼야 되죠. 스칼라 0이 돼야 되죠. 요걸 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었으면 A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G가 되고 나머지 상수들이 되죠. 그렇죠? A, B, C가 상수고 X0, Y0, G0 이것을 영어로 X not이라고 그래요. not 0이 독일어로 하면 no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not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 나머지는 다 미지수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G하고 어떤 상수들 T 이퀄 0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배웠죠? 이런 게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나온 이유가 뭔지 알겠죠? 내적을 배우고 직교를 배우니까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 따라 나오죠. 평면의 방정식이 따라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0, Y0, G0 그리고 ABC 0 아닌 벡터 ABC의 수직인 이게 소문자를 바꿔서 구체적으로 줬어요. 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럼 위의 식대로 이걸 풀었으면은 ABC의 이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걸 풀었으면은 D equal 마이너스 A X0 마이너스 BY0 마이너스 C G0이 되죠. 이렇게. 그쵸? 그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아까 라인의 방정식하고 차이가 뭐예요? 미지수 하나만 드러났죠? G라는 미지수 하나만 드러났죠? 이게 3차원 평면이에요. 오케이? 이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4차원 평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5차원 평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4차원 평면이 존재하겠죠. 5차원 공간에서 자기는 여기 있죠. 자기 아래에 있는 건 다 바닥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이 평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2차원 공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바닥이 2차원 공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밟고 있는 공간이 몇 차원 공간이에요? 최소한 3차원 공간이죠. 이게 둥그래요. 지구예요. 우리는 지구를 밟고 있어. 평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4차원일 수도 있어. 5차원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밟고 있는 평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평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미지수 하나만 더 하면 되지. x, y, g에다가 우리는 앞에서는 x, y밖에 없었잖아. g를 더하니까 3차원 공간 평면이 됐죠. 4차원 평면은 g, w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5차원 평면은 그 다음 하나 변수 더하면 되는 거. 이해돼요? 자, 평면은 1차원 평면만 있는 게 아니고 2차원 평면만 있는 게 아니고 3차원 평면도 있고 4차원 평면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말고 바닥은 다 평면인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평면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지금 2차원 평면 방정식입니다. 3차원에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법선 벡터를 이 n을 법선 벡터라고 정의합니다. 요 n을 이렇게 요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요 n으로 이 평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 n은 요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라고 해요.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ABC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평면이 주어지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그냥 이 평면의 방정식만 보면 구할 수 있죠. 이 식이 나온 역순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평면 벡터, 법선 벡터, 이 평면의 법선 벡터 n은 뭐예요? x의 코에피션트, y의 코에피션트, g의 코에피션트가 만드는 3차원 벡터가 바로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쵸? 평면만 보면 여러분들은 법선 벡터를 그냥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점 하나를 주고 법선 벡터를 주면 이거로부터 이 법선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 g 플러스 d 만들어서 놓고 이퀄 0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평면의 벡터 방정식은 그럼 매개 방정식. 왜 매개 방정식을 앞에 배웠었잖아요. 그럼 매개 방정식은 어떻게 또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 평면에서 이용될 수 있느냐 보여줄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전 그림보다 훨씬 낫죠? 책에 있는 그림보다 훨씬 알아보기가 쉽지. 자, 여기 이 F장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 평면의 포인트 노멀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라인의 벡터 방정식에서는 이게 1차원이었으니까 이게 차원이 하나였으니까 안에 변수가 하나였죠. 라인은. 그러니까 미지수 t가 하나였죠. 근데 이 바닥, 이 평면은 지금 아까 봤듯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스탠다드 벡터 몇 개가 있어야지만 이걸 만들 수 있어요. 하나 갖고 못 만들죠. 하나 갖고 라인밖에 못 만들죠. 상수배에서는. 1차 결합해서 만들 수 있으려면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되죠. 즉, 이 평면은 적어도 V1, V2라는 2개가 있어야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죠. 즉, 이 벡터, 이 평면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이 두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차이는 뭐였어요? 요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였죠? 요거. 라인하고 평면의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 갖고 못 만드니까. 이 평면은. 2개가 필요하니까. 단위 벡터가. 자, 플러스면 이렇게 된 거, 플러스면 옮겨 쓰면 이렇게 되죠? x-x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x는 x0 플러스 2개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되는 것이죠.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평면의 무슨 방정식? 벡터로 표시하니까 벡터 방정식이죠. 그래요? 이해되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개념들이 어떻게 정리돼 가는지, 어떻게 일반화돼 가는지 보이죠? 그쵸? 그 다음, 이 t1, t2가 바로 매개 변수예요. 앞에 봤듯이.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풀어 쓸 수 있죠? 풀어 쓰면
이렇게 3차원 벡터들의 이 상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4개 방정식을, 4개 변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를 평면 W의 4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4개 변수가 2개예요. 자, 그럼 평면의 벡터 방정식과 4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구할 수 있죠? 그대로 그 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차이는 아까 벡터 방정식보다 T2, V2 하나만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신군. 이해되죠? 자, 자, 이해됐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예제4는 여기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3개의 벡터, 3점을 지나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과 4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 처음에 벡터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벡터가 있으니까 3개의 벡터로 사이에 2개의 벡터들을,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벡터들을 만들 수 있죠. 그것들로 1차 결합으로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3점이 주어지면 이 3점으로 임의의 점과 그 벡터 사이에 벡터들을 만들어주고, 실제로는 이 평면의 방정식이니까 임의의 평면 안에 있는 그 평면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 g라고 하고, 그 점과 이것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서 그것들 1차 결합으로 전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따라서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문제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줄게요. 자, 어쨌든 그 다음 개념이 벡터의 정사형입니다. 벡터의 정사형입니다. 벡터의 정사형. 프로젝션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죠? 정사형이 뭔지 알죠? 프로젝션, 정사형. 왜 사형이라 그래? 이미지, 그림자. 그림을 그려줄까요? 자, 그림을 그려줄까요? 여기에 예를 들어 전등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벡터예요. 이 벡터에 전등을 비춰주면 그 바닥에 직각으로 이 평면의 수직이게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똑바로 이게 90도 각도로 내려 쏜 거죠. 이게 삐스듬히 쏜 게 아니라 위에서 등이 놓여진 거죠. 그거에 대한 이미지, 사형, 이미지들, 그림자 이미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빈 프로젝터를 프로젝터라고 그러죠. 똑바로 앞으로 빛을 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빛을 쏘면 생기는 그림자예요. 그것을 이게 라인에 대해서는 이렇고 평면에 이게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어떤 2차원 무슨 구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사형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정사형의 이해입니다. 자, 이 정사형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정사형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y의 x로의 정사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y 벡터. 이 y 벡터의 x 벡터 상으로의 정사형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자, 이게 y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x 벡터예요. 그러면 이 y 벡터의 x 벡터 위로의 정사형은 뭐예요? 이 p지요. 그렇죠? p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y는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가 이리 가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y는 p 플러스 w가 되죠. 그렇죠? y는 이거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x로 하고 이걸 y로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x, y로 고쳐놨어요. 프로젝션 y의 x상의 프로젝션이 p입니다. 이 p는 그럼 뭘까? 이 x에 보다 좀 x의 상수배죠. 스칼라배죠. 그러니까 이 p는 뭐냐면 t의 x 벡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p를 구하기만 하면은 w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w를 알면 x하고 y, w를 갖게 되니까 뭘 갖고 있어요? 서로 직교인 두 벡터를 갖고 있죠. 그렇죠? 크기를 또 이거를 노멀라이즈 시켜서 단위 벡터로 만들면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x축, y축을 정확한 똑같은 단위까지 해서 x, y축 평면을 갖게 되죠. 지금은 x, y 삐딱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x, y축으로
우리가 X하고 W를 그걸 단위 벡터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왔던 좌표 벡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오케이? W를 구하려면 P만 알면 되죠. 그러면 W는 Y에서 P를 빼면 되니까. P는 뭐냐면 TX죠. 자, 그러면 P를 구하면 W를 알 수 있고 W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주르륵 따라 나와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좌표 벡터 R2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놓을 수만 있으면. 그럼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T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T가 뭐냐만 알면 되는 것이죠. T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임의의 두 벡터를 주더라도 언제나 R2 벡터상에서의 좌표 벡터상에서의 얘기로 바꿔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T가 얼마큼 중요한지 감이 와요? 느낌이 와요? 이 T가 얼마큼 중요한지, 이 P, 프로젝션이 얼마큼 중요하고 그 P를 구하기 위해서 T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이 T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죠. 실수. 스칼라 T. 그렇죠? 이게 P고. 그렇죠? 왜 그럴지 가르쳐 줄게요. 자, 왜 그런지 가르쳐 줄게요. 자, 이 T. 요 T. 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요 그렇게 되면 요 프로젝션 요 크기는 뭐 그냥 나오죠. 요 노름을 구해 봅시다. 노름은 뭐예요? 요 전체의 노름을 취하는 거죠. 근데 전체 노름 취하면 요거는 내적의 노름은 뭐가 돼요? 제곱이 되잖아. 요 노름은 요건 다 스칼라들이 되니까 요건 제곱이고 요건 하나니까 상세에서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거의 절대값이 되는 것이죠. 스칼라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문제도 아니고 지금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스칼라배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자, P하고 W를 각각 X 위로의 Y의 정사양 또 X와 수직인 Y의 벡터 성분이라고 합시다. 요거하고 요것을 각각. 그러면 P하고 X는 평행하고, 그러니까 P는 TX라고 놓을 수 있죠. 상수배로 평행하니까. 그러면 Y는 P 플러스 W죠. 그쵸? 그리고 P가 TX니까 equal TX 플러스 W죠. 자, 근데 W하고 X는 수직이죠. 그쵸? 그림에서 봤듯이. 그럼 W하고 X의 내적은 인너 프로덕트. 내적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따라서 Y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YX는 뭐야? Y가 이거니까. Y가 TX 플러스 W니까. 그쵸? TX 플러스 W고 X니까 풀어 쓸 수 있죠. 연산 성질.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그대로 풀어 쓸 수 있죠. 풀어 썼어. 자, 그럼 T는 뭐냐 여기서 가만히 봐요. T는 여기서부터 YX가 T 곱하기 X의 노름의 제곱이잖아. T는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T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자, 프로젝션은 P고 P는 TX고 TX는 이거예요. 따라서 이 크기를 하면 제곱이니까 하나 X제곱하고 없어지고 이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걸 프로젝션 정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정사형. 자, 이름을 좀 이쁘게 줄까요? 폰트 내가 더 이쁜 걸로 바꿔주지. 오케이. 자, 이해되죠? 정사형이 뭔지. T음이 알겠죠? T가 뭔지. 한번 이건 직접 해보세요. 꼭 직접 해보세요. 절대로 혼돈되지 않게 익혀주세요. 기말고사에 나는 무조건 낼 문제예요. 중간고사에도 물론. 이거를 모르고서는 이 강좌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자, 정리 1.32. 자, 그렇다면 그 프로젝션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점 P가 있고 평면 파이가 있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 많이 봤죠?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식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들 봤네. 이걸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식을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아무 때든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자,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쳐 줄게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의미가 뭔지. 이 프로젝션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프로젝션의 첫 번째 응용이에요. 프로젝션 개념. 금방 여러분들이 배운. 자, 벡터의 정사형을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하는 걸 가르쳐 줄게요. 먼저 평면이 이렇게 있죠? 평면이 이렇게 있죠? 그 평면 위에, 그리고 평면이고 점이 하나 있죠? 이 평면이 점을 지나는 평면이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이 평면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죠? 이 점, 평면상에 있지 않은 점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죠? 최단 거리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평면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숙이면 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게 직선, 직교인. 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 거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여기하고, 이 거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거리만 구해도 이 거리하고 똑같죠? 그럼 이 벡터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벡터가 뭐겠어요? 이 벡터가 뭐예요? 색깔을 바꾸자. 파란색으로. 이 벡터.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요 벡터예요. 자, 지금 그렇다면 이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이 평면은 아니까. 그쵸? 이 벡터를 구할 수 있죠? 자, 이 벡터를 구하고 이 벡터도 알고 이 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이 평면에 대응하는 노멀 벡터죠. 법선 벡터죠. 그쵸? 이 평면이 이렇게 주어지면 법선은 D가 빠졌다. 그쵸? D가 빠졌어. 고쳐야지. 자, 이 법선 벡터는 뭘로 이루어져요? 요 ABC, XYZ 스칼라 ABC로 만들어진 3차원 벡터죠. 그럼 여러분 법선 벡터 하나 갖고 있죠? 이 벡터. 그리고 이 벡터 갖고 있죠?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이 벡터의 길이죠? 이 벡터가 바로 뭐예요? 이 Y 벡터의 이 X 벡터로의 프로젝션이죠? 즉, 이 프로젝션 P니까 P는 N 벡터의 상수배죠? 그렇죠? N 벡터의 상수배죠. 자, 그럼 이제 T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P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최단거리 D가 되죠? 상황이 이해됩니까? 즉, 최단거리 구하는 것은 프로젝션 문제라는 걸 이해하죠? 프로젝션 구하는 것은 그 벡터의 상수배 해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T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T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D는 바로 요 프로젝션 벡터, 요 벡터의 요 P 벡터, 요거의 크기예요. 즉, 요 벡터를 V라고 한다면 이 V 벡터를 N 벡터 위로의 프로젝션, 요거의 크기예요. 요거의 P의 크기. 자, 그러면 그러니까 P의 크기가 되고 P는 T의 N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N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T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T 구하는 거 쉽잖아. T의 N이죠? N 있으면 아까 앞에 정리에 의해서 바로 N 벡터 있고 N 벡터 제곱이고 N 벡터 있고 그 다음 V 벡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V 벡터 이거니까. 그쵸? 아까 본 거 기억나요? X의 제곱이고 여기 X고 여기에 Y하고 X였잖아요. 이게 다 한 뭉텅거리죠? 그쵸? 이 노멀 벡터 있잖아요. 이 바닥.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뭉텅거리고 나머지 V잖아요. 그렇죠? V의 N 위로에 Y의 X 위로에. 그렇죠? 다 X고 Y 하나 있었잖아요. 다 N이고 V 하나 있는 거죠. 이해되죠? T 구할 수 있겠죠? T만 구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다 따라 나온 거네. 이 T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갑시다. 그럼. 자, 봅시다. 그럼 V가 뭐예요? V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죠? 거리죠. 요 벡터죠. 벡터니까 그 점에서 요 X0, 이 한 점은 이미 한 점이에요. 이미 한 점은 XYG니까 XYG에서 벡터가 V가 만들어지고 N은 ABC고 N의 노름의 제곱이고 N 벡터가 있겠죠. 다 곱해버리면 이거죠. 이거 풀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풀어서 봅시다. 이 크기 구해봐요. 이거 풀었으면 내적이니까 이렇게 풀었으죠? 이렇게 풀었으죠? 요거 D죠? 그쵸? 마이너스 D예요. 그래서
D가 되죠. 이해되죠? 모든 게 완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D 하나 빠진 거 말고는. 그건 금방 고쳐놓을게요. 이해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이 프로젝션에 관한 연습 문제를 모든 사람이 한 문제씩 Q&A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세요. 모든 사람이. 무조건 해봐야 될 연습 문제니까. 해줄 수 있겠어요? 한 문제씩 풀어서 올려보세요. 샘플을 하나 올려줄게요. 요 파일. 자, 그러면 이제 점 하나를 주고 평면 주면 최단거리 구하라 그러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식 그대로 보면 노멀 벡터가 뭐예요? 2-3, 6이죠? 여기서 여기 P점이고 뭐가 좀 이게 N 벡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N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점이 하나 있고 평면에 이런 최단거리 D 최단거리 구하는 거. 어쨌든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고등학교 때는 라인을 주고 라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라인, 선 위에.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도 프로젝션이죠? 그렇죠? 라인이 있죠? 그렇죠? 라인상에 있는 한 점에 최단거리 이거 구하는 것이죠? 똑같이 생각하면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라인에 대한 노멀 벡터가 있죠? 정규 벡터가. 이건 뭐예요? AB죠? 이 차원에서. 프로젝션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 노멀 벡터 T의 N이죠? T의 AB죠? AB가 뭐예요?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똑같이 N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N 벡터 있죠? 여기 N 벡터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올 게 뭡니까? V 벡터잖아요. 그렇죠? 한 점 x-a0 y-y0가 여기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바로 지금 3차원 공간에서의 프로젝션의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죠. 그래요. 내가 수학능력 시험 몇 번 내봤는데 되게 요 사이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들 가르칠 때,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제대로 된 그림을 한 번만 가르쳐주면 대학에서 안 배워도 거의 익힐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럼 그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D를 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거의 다 했네. 그러면 우리 섹션을 다 했네요. 여기서는 이 최규동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최규동 선생님은 중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수학을 좋아하셨던, 사랑하셨던 분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중동고등학교를 만드시고 이사장을 하시고 교장을 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경성제국대학, 일본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이 4년 대학은 유일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학을 만들고자 해서 서울대학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에 그때 만들 때 그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서울대학에서 졸업한 사람, 경성제국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유학을 공부하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아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었고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 최규동 선생님이 서울대 수학과를 처음 만드셨어요.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의 수학과를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 일제시대 때는 전문 2년제 수학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 군데밖에, 수문과밖에. 그 이전의 수학을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일본인들은 근대 학문을 접할 기회를 별로 주질 않았어요. 근데 학교를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만 많이 만들었지, 초등학교도 아니지 국민학교만 많이 만들고. 어쨌든 뭐 그런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 써놨고요. 연습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 연습 문제를 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1장은 다 한 셈이 됐네. 단원을 복습하고, 복습하자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스칼라, 벡터, 또 벡터의 크기, 뭐 3차원 공간, n차원 공간, 벡터의 상등, 1차 결합, 노름, 오늘 배운 내용들이죠. 노름, 또 거리, 또 디스턴스, 또 인너 프로덕트, 코슈와츠 부등식, 삼각 부등식, 벡터 이퀘이션, 노멀 벡터, 또 이 벡터 방정식에서 매개변수 방정식과 대칭 방정식이 되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 정사형을, 가장 중요한 정사형을 배웠죠. 그 다음 평면상에 있는 한 점에서 그 평면상의 최단 거리를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단순히 공식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증명 과정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야 될 것은 이 과정의 문제를 직접 찾아서 좋은 문제를 해보고 Q&A에 하나씩 올리도록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그러면 1장이 끝나고, 그러고 이제 그 후에 컴퓨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엑스트라 한 다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1장을 마무리하는 문제들을